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높은 너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린 지역이 많아 서늘함까지 감돌았는데요. 오늘도 아침까지는 흐린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4.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0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포항 20도, 경주와 영덕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종일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업무 거부에 나서면서 포항 철강공단에서도 물류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화물차의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운임제 유지, 운송료 인상, 노동 기본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인천 등 항만과 전국의 주요 화물 물류 거점 16곳에서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포항 지역본부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집회를 열고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전 품목과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아적하고 과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 무엇 때문입니까? 화물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모으는 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임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일몰 조항을 단서로 2020년 1월 도입됐습니다. 화물 운송판 최저임금제라고 할 만큼 화물 노동자 권리를 대변해온 제도였지만 올 연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실에조차 참고 참아오면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 여파로 포항제철소에서도 하루 2만여 톤,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6,500톤의 화물이 운송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파업이 수송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취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대기업이 몰려있는 구미에서도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은 포항만큼 물류 차질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운송 차질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과 LG 구미 사업장은 각각 하루에 15톤 화물차 20대 분량인 300톤 제품을 실어 나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주력 제품인 휴대전화와 반도체, TV 등 제품 수송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두 대기업 사업장 모두 비조합원으로 구성된 물류회사와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영업용 화물차 5만 900여 대 중 6%가량만 화물연대 가입 차량이라 단기적으로는 물류 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물연대가 대형 차량을 동원해 비조합원 차량 운송을 방해할 수 있어 각 사업체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 운송 방해 행위로 몇몇 사업체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화물차 다니는 문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명 있어갖고 막아가지고 운송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거든요. 수출 기업들은 총파업에 대비해 미리 원자재를 확보하는 등 조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자재 값 상승과 수급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업이 길어지면 추가 피해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물류 대란 및 물류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개별 회사와 상관없는 대정부 투쟁이라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양측에서 원활하게 협상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북도는 사업체 현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의 경우 지자체 소유 화물차를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파업 현장에 급파하여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해 국토교통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사업용 화물차 2만 9천여 대, 비사업용 화물차 29만 8천여 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화물연대 가입 차량이 전체 화물차의 6.4% 정도에 불과해 물류 운송 차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운송 방해와 통행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4년 연속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의 80%, 사회복지시설 건설비로 27억 3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주시는 2019년 안강읍에 103개 홀을 시작으로 2020년 황성동, 2021년엔 내남면, 올해 외동읍에 120개 호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를 따냈으며 내년 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리원전 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서 지난 3일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2호기는 39년이나 된 원전으로 최근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해도 과연 안전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원전 2호기 지난 3개월간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지난달 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가동을 시작한 지 불과 사흘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5분 발전기 내부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는데 왜 불이 났는지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서 현재 원인 분석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한수원은 최근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핵 단체는 성명을 내고 고리 2호기 화재 사고는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며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땜질식 처방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지 말고 영구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에 의한 충격이나 테러도 아니고 발전소 내부에서 화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이건 사고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안전한 영구 정지를 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최근 원자력안전위 회의에서도 고리 2호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고리 2호기는 가동 연수 증가로 인해 원자로 용기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며 운전 가능 영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에서 보여지듯 원전 사고는 전 국민적 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노후 원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영덕군이 산불 방지대책본부의 운영을 한 달 연장합니다. 영덕군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산불 대책본부를 오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임차 헬기와 진화대원 연장을 운영하고 산불 예방 홍보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 실시하는 2022년도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이 선정돼 국비 69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이공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은 제조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누출, 작업자 끼임 사고, 추락 등의 산업재해를 예측 예방하기 위한 안전진단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30차례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소식 지난해 1월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경북교육청에선 해당 유치원의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정작 학대를 가장 많이 저지른 가해 교사는 징계에서 빠졌습니다. 교사가 유치원을 그만뒀다는 이유에선데 사립유치원 교사 해임 권한이 교육청이 아닌 유치원 측에 있어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문경의 한 사립 유치원. 이곳에선 2020년 7월부터 2개월간 가위날을 벌려 아이 손목을 위협하고 아이가 뱉은 음식을 다시 먹이는 등 30차례에 달하는 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아이 팔목을 잡고 가위든 손을 이제 벌려서 팔목에 갖다 대요.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른한테도 칼을 갖다 대면 그거는 살인 미수 아닙니까? 지난해 12월 상주지청은 28차례 학대 혐의가 인정된 가해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 등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경북교육청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의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28차례 학대 혐의가 인정된 가해 교사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2월 해당 교사가 낸 사표가 유치원에서 수리됐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유치원의 경영자에게 교사 채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그만둔 이상 징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유치원 임용권자가 임용이나 면직 후에 교육지원청으로 임명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더 빨리 소집할 순 없었을까? 하지만 교육청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이 유치원 경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임용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임용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교사의 징계를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의 임용과 징계위원회를 열 권한 모두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있어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표를 내면 그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 쓸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열악하고 일반 사립학교에 준하는 징계위원회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징계를 받았던 피해 아동 부모는 가해 교사 없는 반쪽짜리 징계위원회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약간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일만 아니면 돼, 내 아이 일이 아니잖아라는 느낌으로 대하는 피해자들이 점점 더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고. 경북 유치원 600여 곳 중 사립 유치원은 222곳. 사립 유치원 징계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사립 유치원 지도 감독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경주시가 올해 공유재산 발굴 사업을 통해 526필지 8만여 제곱미터의 미관리 공유재산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경주시는 부동산 종합공보 시스템과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대조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했으며 지난해에도 81만 제곱미터의 미관리 공유재산 토지를 발굴했습니다. 시는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유휴재산은 직접 이용하거나 대부하는 등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환자는 8,881명이며 이 가운데 여름에만 72%인 6,35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학교가 5,424명으로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업체 등의 집단 급식소가 1,744명으로 20%, 음식점이 865명, 10%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 도시락과 같은 복합 조리식품, 육류, 어패류의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이달에는 어린이집, 다음 달에는 다중이용시설, 8월에는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씻지 않고 생으로 섭취했거나 쇠고기 등 동물성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민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건수는 모두 17만 4천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1.2% 증가했고 임대일수는 21만 8천여 일로 10.2% 증가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임대 건수, 임대일수 모두 2.4배 정도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4년 김천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경북 지역 7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봉화에 한 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가 사업장 곳곳에서 대형 차량을 동원해 정상 운송 차량을 방해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 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보고 구미와 포항 50여 곳 사업장에 경찰력을 보내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대구 등 다른 시도 경찰청의 인력을 지원받는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한복의 일상화로 한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월 대보름날, 단오날, 확대 간부회의 등 중요한 날에 한복 근무복을 착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안으로 한복 관련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해 경북형 한복 문화 창작소를 조성하고 한복 패션 디자이너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린 지역이 많아 서늘함까지 감돌았는데요. 오늘도 아침까지는 흐린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4.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0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포항 20도, 경주와 영덕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종일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